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서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충주입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 당해 크게 다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경비 노동자의 갑질 피해가 불거질 때마다 예방 대책도 여럿 나왔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입주민 사이에 말다툼을 말리다 폭행을 당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친 60대 경비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피해를 알리길 망설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해 입주민이 사는 아파트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신의 일터여서입니다. 직장에도 나가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멀쩡히 잘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 너무 좀 그러시죠. 세상이 좀 불공평하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한 해 경비 노동자 폭행 피해는 30건 안팎입니다.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거로 추산됩니다. 2014년 고 이만수, 2020년 고 최희석 씨처럼 입주민의 갑질이 경비원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책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2021년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도 괴롭힘 금지와 신고 절차 등만 담겼을 뿐 실질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일하다 벌어진 일인데도 입주민과 경비원을 엄연한 직장 내 관계로 보지 않아서입니다. 이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근로기준법도 현재 과태료거든요. 괴롭힘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라 그것도 미약한데 이분들은 거기도 또 적용 못 받으니까 사각지대라고. 결국 피해 경비원은 일터를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고소 등으로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사보다는 저 사람이 다쳤을 마음이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충주 본사에 엘리베이터 연구개발과 성능 시험을 위한 구조물인 아산타워를 준공했습니다. 아산타워는 상층부 곤돌라 기준 250m 높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분속 1260m급 초고속형 모델 등 19대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 현대엘리베이터는 아산타워 준공으로 제품 품질 향상과 기술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한국교통대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교 밖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호암창이 놀이터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80분씩 충주시 평생학습관 호암직동 분관에서 진행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과학탐구교실과 놀이수학, 코딩교실 등입니다. 제천경찰서는 선거운동원들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쯤 제천시 영천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유세 차량 소리가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가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술을 마셨고 근처 식당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르진 않았다면서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아동 친화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군민 참여 원탁 토론회를 다음 달 14일에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놀이와 문화, 안전과 보호 등 6개 분야별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전략과 과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100명으로 음성 지역 학생과 학교 밖 아동 70명, 보호자 20명, 그리고 아동 관련 시설 관계자 10명입니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음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접수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